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유력한 후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김문수, 안철수가 이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사실상 이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고 나서 이렇게 세 사람이 설전을 벌인 것 거의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세 사람이 벌인 이 설전의 이 구도가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충돌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냐, 또 결과는 어떨 것이냐, 이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뜨거운 설전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동혁, 김문수, 안철수 이렇게 설전을 벌였는데 안철수가 먼저 포문을 열었고 장동혁과 김문수가 여기에 반격을 하는 이런 모양새였습니다. 장동혁과 김문수가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장동혁의 압승이었다. 김문수는 뭐 그냥 제자리 걸음이었고 안철수가 개박살이 난 것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을 하겠다.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혁신의 2대 원칙, 5대 과제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단절해야 되고 극단 세력과 단절해야 된다. 이게 2대 원칙이다. 그 다음 5대 과제로는 인적 쇄신, 당헌당규 개정, 원외 당협 강화, 인재 강화, 실질적인 청년당 창당 뭐 이런 것을 내걸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김문수와 장동혁에 대해서, 특히 김문수에 대해서는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문수에 대해서 단일화 약속을 해놓고 이걸 번복하면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이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스스로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장동혁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전환기를 비롯해서 이런 극단적인 세력과 함께한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안철수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맞받아친 사람이 장동혁이었습니다. 장동혁은 곧바로 나서서 안철수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에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것이 안철수였다. 그래서 안철수가 당대표에 나설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철수가 당론을 어기면서까지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 서울구치소에 있을 것이다. 단일 대우가 국민의힘의 혁신이고 단일 대우로 이재명과 싸우는 것이 혁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김문수는 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거명됐는데도 김문수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안철수가 사퇴를 하라,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결정할 것이다. 자신의 거취는. 그리고 그동안 김문수는 이 후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당에 입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할 수가 없었다. 입당을 하고 난 뒤에 단일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 좀 거리를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최동석 혁신처장입니다. 인사혁신처장. 이 최동석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이 계속 비호를 하고 있는데 이 최동석이 한 말 중에 그 쏟아낸 말 중에 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들은 우매하다. 최동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김문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국민의 41%를 우매하다고 한다면 과거 황제 시대에 하던 발상이다. 이런 민주주의 파괴하는 공직자는 퇴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최동석을 이렇게 이재명이 비호하는 것은 이 강선우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결국은 이 최동석을
이재명이 또 강선우처럼 버려야 할 텐데 이 최동석이 한 말들이 이재명으로서는 나쁘지 않는 거죠.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뭐 전부 이 최동석은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뭐 여야 모두 이재명만 하늘이 내린 이 지도자고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고 그 이외에는 모두 쓰레기였습니다. 이재명은 이런 게 마음에 들겠죠. 강선우, 이부자리를 챙겨주는 강선우처럼. 그런데 최동석으로 버티면 이재명이 강선우를 버리지 않고 버텼다면 더 지지율은 무너졌을 겁니다. 최동석으로 버티면 지지율은 더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제 이 구도입니다. 처음으로 이 격돌을 한 겁니다. 이제 안철수가 먼저 포문을 연 것이죠. 김문수도 후보 자격 없다. 소위 뭐 장동혁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장동혁도 극단주의 세력이다. 그래서 후보 자격이 없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안철수가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포문을 연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혁신 쪽에 자기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조경태가 계속해서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안철수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안철수의 계산은 지금 장동혁, 김문수 중에서 한 사람 결선 투표에 자기 이렇게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나가는 이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경태를 딛고 자기가 이 소위 혁신 대표로 나서기 위해서는 이 장동혁과 김문수를 함께 공격을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안철수의 구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이 안철수가 당론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탄핵에 찬성한 것. 그래서 지금 감옥에 윤 대통령이 가 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 감옥에는 이재명이 가 있을 것이다. 뼈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장동혁이 메시지 능력은 세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뭐 안철수, 김문수에 비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제 송재 TV에서도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뭐 압도적으로 지금 장동혁을 지지하고 계시는데 뭐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어느 개인 정치인을 어떤 순간에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 후보들 누가 정치를 잘하느냐, 누가 국민의힘을 재건할 수 있느냐, 누가 보수 우파에 새로운 비전, 희망을 줄 수 있느냐,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박수도 쳐주게 되고 비판도 하게 될 겁니다. 제 지금 많은 뭐 구독자분들, 댓글을 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장동혁을 지지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도 어지간하면 장동혁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장동혁이 메시지 능력은 좋습니다. 장동혁도 입장을 좀 많이 바꿉니다. 이 입장을 바꾸는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좀 포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당대회 국면입니다. 장동혁이 계엄에 대해서 뭐 하늘이 내린 계시다, 하느님의 계시다, 이 나라를 살리는 계엄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이 이 계엄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 그런데 자신은 계엄을 반대했다. 계엄을 해제하는 그 투표에 표결에 자신도 참여를 했다. 계엄과는 이제 좀 선을 그었습니다. 뭐 지난 일들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자기가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정치인이 이 당원들 지지층에 대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자기에 대한 공격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죠. 지금 홍준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신천지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또 전환기를 지지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 국민들이고 또 당원들이다. 당에 가입을 하는 것은 모두 자유 아니냐.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그 홍준표의 신천지 이야기는 엄밀하게는 과장이고 또 근거가 없는, 홍준표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던지는 가짜뉴스입니다. 그걸 받아서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는데, 또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압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버릇입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나 자기가 버튼을 누르면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
자기 말 하나, 명령 하나에 모두 따른다. 이 교인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과장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이건 뭐 근거도 없고 증거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후보일 당시에 3년 전입니다. 대선 때 당원 가입이 있긴 했는데 뭐 이렇게 10만 명도 아니었고 뭐 전혀 지금 이 증거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또 뭐 장동혁의 말처럼 신천지 교인들도 다 당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이걸 이제 노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최소한 과장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동혁이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계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의 분열이 있었다라는 건 맞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탄핵에 찬성한 안철수가 후보직을 사퇴하라. 김문수에 대해서 장동혁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직 김문수와 장동혁 사이에 이 전략이 서지 않은 겁니다. 김문수, 장동혁이 결선 투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중에 한 명과 안철수가 갈 것이냐. 김문수, 장동혁 중에 한 명과 안철수가 가는 이 구도가 지금 안철수가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 것이다. 그걸 계산한 장동혁이 김문수에 대해서는 뭐 간접적으로 비호한 것이죠. 오히려 안철수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뭐 박살이 난 겁니다, 지금. 안철수가 뭐 괜히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안철수가 차라리 혁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낮추고 통합적으로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 앞으로 안철수의 이 전당대회 전략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장동혁의 지금 오늘 메시지가 선명하고 강력했지만 다 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으면 앞으로 장동혁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계엄에 대해서 장동혁이 좀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자기가 해제하는데 표결에도 참여를 했다. 그런데 그동안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부분.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종교만큼 강력한 집단이 없습니다. 많은 종교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정치인들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메시지에 종교적인 논리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건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 짚어두고요. 김문수가 여기에 대해서 거리를 둡니다. 그냥 장동혁처럼 이렇게 맞서 때리지 않고 그냥 당원들이 결정할 것이다. 후보 단일화 그 부분은 이제 한덕수가 당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수가 없었다. 김문수는 그 당시에 미뤘던 것이죠. 자꾸 미루니까 이제 버티지를 못하고 당시에 쌍권이 새벽에 그렇게 기습적으로 강제 단일화를 시도했다가 실패를 한 것이었죠. 김문수가 이런 정도를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전략이 읽히는 부분입니다. 김문수는 통합적으로, 안철수는 뭐 자기 말대로 혁신 쪽으로, 장동혁은 이제 단계를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동혁, 김문수, 안철수 이런 순서대로 지금 포진이 되었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 대선 때 한 캠프에 있었던 김문수와 장동혁도 부딪히게 될 텐데 어디에서 부딪히게 될까? 장동혁이 소위 이 전환길과 함께한 이런 주장들이 장동혁으로서는 아마 걸림돌이 될 거고, 김문수로는 지금 이 애매한, 김문수는 뭐든지 좀 애매합니다. 이게 원래 통합을 강조하다 보면 이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하지 않고 통합을 해낼 수 있는 이 길을 지금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장동혁, 안철수거든요. 김문수는 이렇게 가도 이 대선 때 만들어진 리더십, 지지율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오히려 김문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지금 전환길이 하는 유튜브에 출연을 하느냐, 장동혁은 출연을 하겠다. 김문수는 검토 중이다. 출연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죠.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환길 유튜브에 뭐 정치인이 유튜브에 출연을 해달라고 하면 언제나 뭐 출연을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많은 지지자, 많은 당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뭐 유튜브든 뭐 기존의 언론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환길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장동혁은 출연하겠다. 김문수는 소극적입니다. 이게 두 사람의 지금 이 정치적인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김문수는 통합, 장동혁은 선명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보이겠다. 지금 전환길이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냐? 신천지가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냐? 국민의힘은 지금 똘똘 뭉치고 단결해야 될 때다라는 점을 선명하게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이런 선택에 대해서 당원들은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제가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뭐 대선 후보 경선이나 뭐 또는 전당대회나 어느 후보 개인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해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유튜브는 뭐 정보의 바다입니다. 언론도 있을 수 있고 팩트체크, 검증을 통한 언론도 있고 개인적인 뭐 이야기를 나누는 곳도 있고 뭐 누구를 지지하는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는 뭐 지난해나 올해나 변함없이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는 뭐 그런 유튜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유튜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 팩트체크, 검증을 하는 언론의 입장에 서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 누가 당대표로 될 것이다, 또 되어야 한다, 저만의 판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처럼 제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또 앞서가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 사람이 뭐 이 사람을 지지하니까 뭐 이 사람으로 가자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언론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다양한 댓글을 읽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는 장동혁과 김문수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장동혁과 김문수가 당권을 놓고 결선 투표에서 겨루는 그런 국면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오늘 이 세 사람의 논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